이제 사장님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장사의 거의 고수예요.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지금은 한 개 하기가 힘들어요. 두 개를 해버리면 시스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그 대신 내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인풋을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수익표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 친구랑. 인사는 16%가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저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여기서 답이 났어요. 오늘은 저희 점주님이 상담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점주님을 모셨고, 이 사장님의 지금 상황은 왓더버거 점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게 뭐 브랜드가 뭐였죠? 교동면옥. 교동면옥이라고 이제 또 차리셔서 두 개 브랜드를 하신다고 해서 이런 것들 좀 상담하러 왔습니다. 교동면옥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해드릴 거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왓더버거를 어떻게 텐션을 가져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중점이 될 것 같으니까 두 개 이상 브랜드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한테 이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궁금하신 게, 저 이제 왓더버거 같은 경우에는 반오토를 한 6개월 정도 했었고, 네. 이제 오토를 이제 한 5, 6개월 다 돼가는데, 네. 이제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게, 이쪽 이제 새로운 가게를 시작할 때 오토화가 되었지만은 사장님이 관리를 안 할 경우에 이 가게가 어떻게 이제 잘 돌아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새로운 가게는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또 이제 브랜드가 다른 가게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왓더버거는 홀도 하고 배달도 하고 포장도 하고 다 이렇게 총망라한 브랜드라면,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는 가게는 대형. 좀 대형 평수기도 하고 거의 홀 위주 장사기 때문에 이 홍보의 차이도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홀 장사는 또 어떻게 다른 네네. 홍보 방법이 있는지, 신규 오픈할 때 어떤 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지도 좀 네네. 배우고 싶어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고요. 네. 일단은 지금 상황을, 컨디션을 알아야 돼요. 사장님이 지금 왓더버거는 계속 지금 오토로 두실 거죠? 아니면 두 개 다 같이 움직일 건가요? 아니면 교동면옥에만 있을 건가요? 교동면옥에는 초반에 오픈 3개월 정도는 제가 하고 있고, 그쪽 가게도 오토를 시킬 예정이고. 오케이. 근데 그 가족분 한 분이 있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가게가 처음이시고 아, 오케이. 내가 다 컨트롤 해야 되는 육성해야 된다. 네, 이 말이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상 내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조리를 가담할 필요는 초반에는 조금 있지만 레시피만 잡아주고 생산 속도만 잡아주는 거에만 매달린다. 네,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두 곳으로 갔다 왔다 하면서 매출과 로스율과 인건비를 세팅하면서 두 개를 운영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왓더버거는 지금 어느 정도 다 돼 있다 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쉽게 말하면 왓더버거랑 그다음 교동면허. 지금 왓더버거에 지금 정규직 몇 명이에요? 평균 하루 근무자가 한 3명, 4명? 이제 직원들도 기량이 많이 올라와서 원래 4명 써야 될 것도 3명만 쓰고 있고, 주문 많을 때는 알바를 썼다가 안 썼다가 요 차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매출이 얼마죠? 이번 달은 7천이 넘을 것 같거든요. 좋네요. 그리고 다음 달은 뭐 그거보다 높게 나오게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사장님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장사의 거의 고수예요. 고수. 왜냐면은 이게 사장님 그때 옛날에 꼬지집 했을 때는 직접 다 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하루도 안 쉬고 다. 이제는 내가 없어도 되죠. 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고수예요. 그럼 고수인데 이제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지금은. 왜냐 이게 교동면옥이랑 왓더버거를 동시에 하면서 이제 성황리 시켜버리면 이제 사업으로 돼요. 한 개 하기가 힘들어요. 두 개를 해버리면 시스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 이게 내가 설명하기 전에 한 가게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야간을 뛰고 했을 때 1,200만 원이 남는다. 네. 그럼 내가 매장 하나를 더 하면 1,200을 남기는 게 아니고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남기는 상태에서 여기서 나머지 3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들고 와서 두 개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1,200에서 900으로 순수익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수치상이고 700까지 떨어가요. 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700을 들고 가면 1,400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200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일 안 하고 1,400에서 1,500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주식시장에 내가 트레이딩을 해요. 그럼 내가 계속 단타로 빠져요. 넣고 팔고. 사장님 주식을 하시니까. 근데 내가 펀딩 회사에 그냥 돈을 맡겼어. 그럼 내가 단타보다는 낮을 수도 있고 그렇죠. 높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인력을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하다가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업이에요. 원래는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꼬지집부터 왓더버거를 초반에 했지만 이제는 인풋과 아웃풋을 같이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돈으로서 진행이 되는 게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사랑 사업에 대한 다음 단계예요. 이건 지금 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 대신 내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인풋을 조절할 수 있죠. 적은 인풋으로 많은 아웃풋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먼저 세워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게 넘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왜냐면 돈이 한 200~300만 원이 빠지지 않을까? 그다음 내가 없어도 이게 될까라는 건데 우선은 관리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사장님이 지금 어떻게 관리하죠? 그냥 시간 나면 한 번씩 가고 아니면 그 전체적인 스케줄러는 월수금을 가서 뭐 이런 건 있겠지만 네, 맞아요. 근데 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이건 매뉴얼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관리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사장님 관리직이에요. 두 군데로 왔다 갔다 해서. 근데 매뉴얼이라는 거는
이 관리 또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없어도 하게끔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관리 매뉴얼을 촘촘하게 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표를 짜는 거죠. 10시부터 몇 시 교동면허 갈 시간이랑 그 다음에 왓더버거를 갈 시간을 적고 그 다음에 교동면허과 왓더버거를 갈 때 이제 어떤 것을 체크를 할 것이냐. 체크를 하는 품목은 교동면허이랑 동일해요.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매뉴얼 안에 재료 유통기한을 지키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것들은 선입 선발주를 하느냐, 그 다음에 과도한 재고를 채우고 있느냐를 매뉴얼을 먼저 만드세요. 두 번째 조리, 왓더버거에서 이제 조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피크타임에 1시간 반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멀티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댓글을 계속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교동면허기랑 같이 블로그랑 댓글, 그 다음에 가서 한 1, 2주에 한 번씩 보아도 됩니다. 조리, 어떻게 조리를 하고 손님한테 몇 분 안에 나가느냐. 이거 먼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조리 매뉴얼은 검사하는 검사지로 만드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사, 한 명을 잡고 그러니까 4명이잖아요. 그 중에 한 명 잡으세요. 점장, 부점장. 그럼 점장은 전체적으로 재료 조리를 감독하거나 걔네들한테도 매뉴얼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한 명은 재료를 관리하고 조리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위생이랑 그거를 관리하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내가 이 짜놓은 이것 중에 체크를 해라. 그럼 사장님이 지금까지는 들어와서 식자재 준비하고 판매만 이루어졌는데 이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만들어주면 이들이 똑똑해지잖아요. 매뉴얼대로 하면 애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그냥 지금 하는 대로 하니까 지금 이제는 사장님은 마케팅, 재무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인사에서 태부 봐야 되는 거는 사장님이 애들한테 담당자를 지정해주고 니는 재료 발주해라. 그 다음에 남는 로스율, 매일 쓰레기통 하나에 남는 것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매일 나한테 무게 재서 나한테 보내라. 그 다음에 이제 뭐 냉장고 체크해서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매출은 이제 매일 매출을 기록해서 오전, 오후 매출을 하루 단위로 측정해서 마지막 마감하고 나서 매출을 보내라. 그럼 오전에 매출이 많이 나왔냐 빠졌느냐 가 즉각적으로 대응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 명은 위생, 그 다음에 CS. 이거는 지금 이제 질문인데 위생 문제는 잘 모르니까 청소를 애들이 물어보면 저도 이제 배워가는 단계로 계속 알아보고 가르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계속 기름이 축적되잖아요. 저는 3개월 분기마다 청소업체를 맡겨요. 60만 원 주고. 그러면 3개월마다 새 가게가 돼요. 그리고 제가 사장님 매장을 사실 사장님 없을 때 많이 몇 번 가봤거든요. 사장님은 옛날에 저 같아요. 매출을 올리는 거, 마케팅 올리는 거, 수익을 낳는 거에 집중을 했지만 맞아요. 시설을 관리하는 거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설 관리하는 것도 내가 그냥 시설이 더러워졌네가 아니에요. 3개월에 한 번씩 시설을 관리를 하는 줄을 정해서 3개월이면 딱 이제 더러움이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갔을 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홀은 직원들이 닦고 하기 좋거든요. 이제 주방은 애들이 피로도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냥 60만 원 주고 그냥 청소시키는 게 더 나아요. 저희가 다 해봤는데 주방은 하면 그날을 깨끗해요. 그렇죠. 바로 떨어져죠. 그러니까 묵은 때 같은 것들은 하고 일단 우리 왓더버거는 35.5%가 나와야 돼요. 재료비가.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30일. 그러면 저번 주 금요일부터 냉장고 45박스에 있는 거 거의 다 비워. 제로로 만들어. 그리고 모든 이틀에서 3일치는 그 조리 공간에 있는 냉장고 있죠. 거기에만 다 채워. 거기서만 운영해. 45박스 비워. 그럼 오늘 냉장고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왜 이렇게 많아? 하면은 35.5가 돼요. 근데 이게 사장님이 이제 발주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안 하실 수 있어요. 안 할 거예요 아마. 인사에서는 발주 비용이라고 20만 원을 줘요.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이제 그 점장을 20만 원 올려주면서 발주 시켰는데 문제가 뭐냐면 점장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나갈지 작게 나갈지 모르니까 많이 채워놓는 거예요. 부족할까봐. 그래서 제가 금요일은 무조건 제가 발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일에는 제가 발주하고. 왜 그러냐면 사장님이 처음 장사할 때 사장님 안 그랬어요. 저희도 많이 실수하죠. 그러니까 그 친구를 사장님 처음 했는처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해버리면 그게 리스크죠. 그거를 잘 만들어 놓으면 내가 관리를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이제 한 달 수치로 해가지고 내가 35.5%가 나왔느냐. 그리고 이게 수익표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 친구랑. 그럼 자, 이거 안 남는다. 봐라. 왜냐면은 이게 35가 45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0%. 5천만 원, 500만 원 마이너스 나가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육하는 와중에 그거를 체크를 하는 방법은 맨 마지막 주에 냉장고를 계속 사진 찍어보는 마지막 주만. 그 다음에 이제 로스율. 그거는 쓰레기통 하나 해서 손님이 남긴 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방 안에서 음식물만 다 넣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람수제. 그럼 그람수가 떨어지면 이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사업은 돈으로 이제 형성된다 했죠. 돈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자, 1kg인데 이번 달에 300g을 만들어버리면 성과금 5만 원씩 지급할게. 담당자한테. 근데 대신 다른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10배를 배상해라.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내가 다른 쓰레기통 뒤집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내가 야씨 너가 아니고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방법은 이제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과금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 재료를 아끼는 거는 식자재에 대한 재고율과 로스율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조리에 대한 거는 어차피 맛있고 빠르고 네. 예, 규정화되어 있는 레시피로 이건 따로 교육이 들어가야 되죠. 네, 그거는 인사는 16%가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저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오토화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성수기가 있고 이제 비수기가 비수기가 있는데 성수기 비수기 때 우리가 언제 며칠 빠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났어요.